자, 22쪽 봅니다. 이번에는 구호책 22쪽을 먼저 할게. 자, 요 놈은 이제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힌트. 자, 힌트가 아니라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 있어요.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을 알고 해야겠죠. 우리는 무조건 빨리 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평가원에서 원하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뀌어도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하니까. 과학기술은요, 첫 번째 형식 단락, 그래서 우리가 단락 표시해달라는 얘기가 이거야. 첫 번째 형식 단락에는요, 중요 소재가 노출됩니다. 중요 소재가 노출되는 특징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 딱 보는 순간 뭐가 중요 소재야? 아예 작은 따옴표 딱 찍어줘서 보이죠? 그죠? 퀴의 소리잖아. 그죠? 우리가 이런 중요 소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놈을 우리가 제재라고 합니다. 소재 중에 대장을 우리가 제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지문의 큰 특징은 첫 번째 단락의 제재를 아예 알려주고요. 이거가 어떤 그림이냐면 제재의 원리와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원리와 방법. 즉, 귀의 소리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작동하는지, 그거가 제시문에 주구장창 나와요. 이게 이제 제시문에 설명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원리와 방법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원리와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원리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적용시켜요. 이 적용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로 출제됩니다. 문제로 출제돼.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서 보았을 때는 18번 문제 같은 거야. 그럼 딱 보면서 어떻게 해서 원리 방법이고 문제 한번 훑어보면서 18번이 적용 방법이구나. 적용 문제구나. 그럼 18번에 그림이나 도표가 있다면 그게 글 속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림과 도표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할 게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그거 그림을 일일이 언제 다 그려? 시간도 없으니까. 최대한 그림과 도표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단락 나눠봤더니 총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냐? 자, 정확히 이거 한번 체크해보자. 여러분이 지금 연필로 했으니까 요번에 제가 하는 건 여러분은 파란색 볼펜을 한번 올려봐.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분석한 것과 내가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랑 자꾸 비교해보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비슷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반적인 청력검사는 이게 주어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빗금을 쳐달라고 했죠. 왜냐면 쭉 설명하다 어딘가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올 거야. 그러면 대조로 읽어야죠. 그때는 삼각형과 역삼각형 써서 대조로 읽는 거야. 저런 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지문에선 뭐 고전경제학자들은 이 말 나오면 어딘가 어디서 고전경제학자가 아닌 그러나 굳이 고전경제학자라고 얘기해 준 것은 뒤에 현대경제학자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인 청력검사는 이 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게 나오는 순간 대조 표시하고 그게 중요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인 청력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다면, 가정이죠?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다면, 자, 가정 또는 전제사항이었습니다. 앞에 제시하는 거. 그럼 어떻게 써? 시행하기 힘들죠? 그죠? 청력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있어요. 뭐 헤드폰 가도 끼고 있어. 그럼 헤드폰이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삥 소리가 들면 어디서 들려요? 물어봐요. 간호사가. 그럼 내가 오른손 딱 들면 오른쪽이구나 이거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손을 들지 않으면
그 반대편 사람은 안 들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검사받는 사람이 협조자가 있어야 일반적인 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것은 의라고 그랬죠?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죠. 이러한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협조해야만 해. 그죠? 이러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잖아. 검사받는 사람이 반드시 협조해야 돼.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 그게 해결책의 하나로 해결책이네. 그 말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군요. 그게 뭔데? 작은 따옴표가 났으니까 네모치죠? 귀의 소리죠. 여기서 바로 일반적인 청력 검사와 그렇지 않은 걸 찾았죠. 귀의 소리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해도 좋고 아니면 해결책의 하나 여기다 역삼각을 쳐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서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과 역삼각형은 잘 찾고 그냥 만족하고 가면 안 돼. 그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일반적인 건 그렇다면 협조가 없으면 안 돼. 귀의 소리는 협조가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있죠? 삼각형 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쳤다는 건 그 제시문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걸 활용한답니다. 자, 이 기술은 당연히 귀의 소리를 통한 기술이겠죠.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 뭐뭐에 의해는 뭐뭐에 때문에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캠프 때문에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됐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야? 앞에 여기 있죠.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설명 방법 정의를 이용합니다. 설명 방법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영상까지 나오나? 나와. 설명 정의가 뭐냐면 무엇은 무엇이다죠?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거잖아. 그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수식을 통해서 정의하는데 수식을 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앞에 관형어가 뒤에 개념어를 수식한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개념어는 명사일 테니까 체언이니까 관형어가 수식하겠죠. 그럼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였어? 자, 첫 번째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될 수 있죠. 새책, 헌책 할 때 새와 헌 이런 거. 두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는데 그게 니은이나 리을이야.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울 소녀 뭐 이런 거. 수술이 앞뒀어요. 아름다울 소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겁니다.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이런 식으로 놀라운 사실 이렇게. 그죠? 요게 요거였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반적인 이게 나오면 대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걸 딱 두 개를 찾고 대조된 것을 찾고 나서 만족하지 말고 한 번쯤 정리하고, 그죠?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사람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그러나 귀의 소리는 사람의 협조가 없어도 되는구나.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귀의 소리의 원리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학기술 파트니까. 두 번째 단락 풀고 17번을 도전할 수 있겠네요. 출발.
자, 어디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 자,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막 우리가 떠들다가 잠깐만 저 무슨 소리 안 들려? 이런 거 있잖아. 그 귀를 기울여봐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이런 거 기울인다라는 의식적인 행동은 이거죠. 행동은 이게 주어인데 요게 뭐야 또 는이니까 뒤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 그죠? 여기 는 이게 있으니까 그냥 이게 이거잖아. 그냥 이렇게 쳐도 되겠죠. 그죠?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그런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니까 한자 봤더니 안내자 안쪽 할 때 안내자 귀자입니다. 귀 안쪽에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 역할로 설명한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행동, 즉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대요. 어떻게?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 잠깐 조용히 해봐. 귀 좀 기울여봐. 이거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대요. 청세포는 어디 있냐면 달팽이관 안에 있답니다.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래요. 청세포. 그러니까 청세포의 역할을 안다면 우리가 듣는 거, 그죠? 그걸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역할 얘기하겠죠. 청세포는요,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지금부터 뭐야? 역할을 설명하겠지, 그지?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니까 플러스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자 다시 자 A 통해 B 볼게요. 요 패턴이 수능에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배우는데 계속 이 패턴 나와요. 지겹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지겨워요. 아니야. 이렇게 수능 비문학은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출제되는 거야. 다만 소재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배우면서 그 틀을 계속 머릿속에 배우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직 그래봐야 우린 중3이잖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좀 해주는 거야. 일단 A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어떤 수단 또는 A라는 방법을 하면 A라는 방법을 하게 되면 B라는 결과가 생겨요 라는 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A를 하게 되면 B가 생기니까 평가원에선 선후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그죠? 뭐가 먼저냐? A를 먼저 하고 그다음 B가 하겠지 이거야. 그럼 가장 쉽게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A를 통해 B면 A에서 B로 가는 건데 B에서 A로 간다. 이렇게 역으로 써줄 거야.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통해라는 것은요. 선후관계를 물어보긴 하는데 A를 해야만 B가 됩니다. A가 중요해. 그죠? 그래서 얘는 출발되는 이 A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A에 동그라미를 치고 얘부터 출발한다는 표시로 이렇게 화살표를 올려줄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라고요. 통해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통해 이렇게 나오면 습관적으로 저렇게 땅 치는 거야. 이와 비슷한 패턴들 A로부터 B까지 이런 것도 똑같은 패턴이야. 이 A가 출발 또는 기준점에 해당됩니다. 무엇에 대한 기준점이야. 그럼 B가 뭐겠어? 출발했으니까 이제 도착해 주셔야겠죠. 도착이 나올 테고요. 또는 기준점이라면 일종의 결과점이 나올 거야. 이것도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만 이는 선후관계 중에서 A가 출발점이라는 거에 아주 강조점을 줄 때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A로부터 이렇게 올려달라고요. 똑같은 패턴 또 있어요. A를 거쳐 B 똑같아. A라는 걸 써야만 거쳐와야만 B가 생기니까 그 A, 첫 출발점, 기준점을 중시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면 이완을 하면서 특정 음파 소리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냥 제가 의로 해달라고 했죠. 그냥 쉽게 특정 음파 소리의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소리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청세포의 역할 1번 외부 소리 감지 그거 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수축 나름대로 쪼그라들었다 펼쳐졌다 하면서 어떻게 써? 작은 소리를 증폭시키나 봐. 그죠? 이 과정에서 그러면 뭘 체크해야 돼? 이 과정에서 이 말 속에서 바로 뭐야? 이 순서와 차례를 체크 좀 해주세요 라는 신호네. 그죠? 그러면 요거 읽는 순간 순서 차례를 체크해줘야 돼. 그럼 빨리 외부 소리를 감지하면서
바로 뭐야? 나름대로 수축 이완을 통해서 뭐야?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거 2번. 그죠? 이 과정에서 그래 다음에 뭐가 생겨?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외부 소리를 감지하면서 수축 이완하면서 그 뒤에 귀의 소리. 그렇다면 외부 소리가 먼저야? 귀의 소리가 먼저야? 외부 소리가 먼저지. 외부 소리를 감지하면서 외부 소리가 감지됐어. 그럼 지나는데 수축 이완하면서 어떻게 했어? 증폭시켜서 그때 귀의 소리가 찌직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외부 소리가 먼저겠죠. 자극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귀의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것은 뭐야? 귀의 소리지 뭐요. 귀의 소리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낸다는 건 스스로 내는 거죠. 외부 자극 없이도 소리를 내요 이런 얘기잖아. 외부 자극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니까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대요. 알겠어. 문제 이따 풀어보고. 과거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건 현재와 비교하고 싶으니까겠죠. 그죠? 과거에는 이거잖아. 그럼 현재는 어떤데? 현재는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죠. 현재는. 과거는 어떤가 볼게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또 의죠. 외부 소리에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습니다. 그럼 차이 찾았다. 옛날에 과거는 달팽이관의 메아리, 지금은 어떻게 된다?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 하지만 그냥 외부 자극 달팽이관의 메아리였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 얘기야.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그럼 바깥에 오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답니다. 경우가 있다. 그럼 뭐야? 자, 이게 귀야. 귀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자, 귀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10dB 정도의 소리의 외부 자극을 가했어요. 10 정도의 외부 자극을 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 여기에 외부 자극 10 정도에 가했으니까 10이라는 외부 자극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뭐야? 외부 자극이겠죠. 외부 자극. 자, 그런데 달팽이관의 메아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어떻게 써? 메아리는 내 지금 소리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내가 10만큼을 줬으니까 뭐 7, 5, 4 이런 것도 다 뭐야? 이런 건 다 메아리지. 메아리. 이런 것들은 메아리죠. 그런데 얘가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답니다.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분명히 10을 줬는데 13짜리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얘는 뭐야, 얘는? 주어진 외부 자극은 10인데 한 13이 나왔어. 얘는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죠. A 때문에 B에서 인과관계였습니다. A라는 원인 때문에 그래서 뭐야? B라는 결과가 생길 거야. 그래서 뭐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야야야 이거 메아리야.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요. 야 다 메아리야. 아니야 메아리지만 얘는 뭐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아리라고 정리하기는 어렵지요. 그죠? 다음 오른쪽 귀에만 여기에만 외부 자극을 가했는데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다면 그럼 오른쪽에 자극을 줬으면 왼쪽 여기만 줬어. 여기만 들리게. 근데 왼쪽 귀에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그 얘기 뭐야? 자극 없이도 나네. 자극 없이도 난다는 건 뭐야? 능동적으로 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기억에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래요. 그러면 그 이유를 내봐라. 뭐였냐면 음압보다 외부 자극의 음압보다 높은 경우가 있죠. 그죠?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분명히 내가 10이라는 외부 자극을 가했는데 10보다 큰 놈은 이거 뭐야? 이런 거.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귀에만 들리게 살짝 얘기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 없이 지 스스로 났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나는 이유 두 번째였네요. 그럼 이따 17번 문제가 슬쩍 풀릴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나? 자, 다 해볼게.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한대요. 엄마 또 다시. 청세포에서니까 출발. 발생하여. 귀조만 걸 따라, 이거 귀의 소리가 순서 나오나? 따라 난원창으로 갔고요. 난원창에서 다시 어디로 가? 청소골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대요. 그러면 이건 전달되니까 전달 순서네. 근데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림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는 거야. 다 그릴 수 없고 쓸 수 없잖아. 그럼 아까 읽었던 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청세포 여기 있죠?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난원창에서 청소골을 돌아서 고막과 외이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22페이지에 있는 문제에다 딱 체크를 하던 18번에 있는 거기다 체크를 하던 어느 쪽에다 체크를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또 찾았어. 자, 이렇게. 자, 이거 A 한 후 B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얘는 바로 뭐냐면 뭐뭐 한 후는 순서와 차례를 질문하는 겁니다. 순서와 차례를. 뭐뭐 한 후 뭐 하라는 건 순서 차례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 순서 차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구나. 청세포 자극한 후니까. 그러면 빨리 체크해야겠죠. 1번이 뭐야? 두 종류의 외부에서 이거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특정 주파수 내역에서 측정 2번. 청세포 외부 소리를 자극하여 외부 소리로 청세포 자극. 그러니까 외부 소리 더 세분화시키면 외부 소리 청세포 측정 이렇게 되겠지. 자, 소리 자극은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그러니까 두 개 있나 봐.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답니다. 두 개 있네. 복합음과 조합음이야. 자, 근데 복합음은 여러 주파수가 섞였다고 했고 두 주파수가 있는 조합음은 여기 지금 공식이 하나 있죠? 그죠? 조건이 있잖아. 요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외부 소리보다 반드시 외부 소리 두 번째가 꽤 커야 합니다. 주파수가. 전자가 복합음이죠. 전자가 복합음이겠죠?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복합음, 세모, 얘와 조합음을 각각 나눴으니까 각각의 특징을 찾는 거잖아. 우리가 세모 역삼각형은 각각의 특징을 찾는 거니까 그럼 전자의 특징은 뭐냐? 복합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있네. 4km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답니다. 첫 번째 4kHz 이하의 주파수의 측정. 두 번째 개인마다 차이를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대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땅 찾았네. 복합음의 특징이네. 1, 2, 3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게 복합음의 특징이었다면 복합음. 그러면 조합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조합음. 각각 차이를 드러내서 읽었어야 되니까 조합음은 어떠냐? 후자가 조합음이죠. 그죠? 조합음은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주파수의 측정.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주파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합음은 첫 번째 자극 주파수가 두 번째 자극 주파수보단 작아야죠. 그 크기를, 크고 작음을 수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주파수가 두 번째 주파수보다 수학적으로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크답니다. 그러면 특정 주파수의 가장 큰 거 알려줬죠.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딱 나오는 거 어쩌라고 그랬어. 공식이 시험 문제 내는 패턴은 간단한 계산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간단한 계산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fx는 최대값은 2 곱하기 f1 주파수 빼기 f2 주파수죠. 근데 아까 공식이 아까 뭐 있었어? 얘도 공식이지만 여기도 하나 공식이 있었죠. 그죠? f1이 f2보단 작았어야 돼. 이런 게 어딨냐면 18번에 4번 같은 겁니다. 18번에 4번 보여요? 자, F1이 얼마였어? F1이 얼마였지? F1이 3.2죠. 얘가 3.2. F2가 얼마야? 3.7. 됐죠? 그러면 F1이 F2보다 작죠? 그죠? 거기다 곱해. 그럼 얼마야? 모르긴 몰라도 2.7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원하는 거.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 두 번째는 비례 반비례 물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비례 반비례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다른 값은 다 똑같은데 만약에 두 번째 주파수가 높아졌다면 최대값은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정도 낸다고요. 이런 정도. 됐지? 또는. 자, 아까 3.2하고 3.7이잖아. F1이 4.2라면 계산할 수 없겠군. 맞지? 4.2면 계산할 수가 없죠? 얘 조건이 성립하지 않잖아. F1이 F2보다 작아야 되는데 커버렸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군.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읽어보라. 짧으니까. 하고 세 문제. 자, 네 번째 단락.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아요. 작업장의 소음, 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특정 주파수. 작업장의 소음이 바로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된다면 띠, 이 소리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세포라는 건 뭐 때려서 폭력으로 이런 게 아니네. 반복적인 특정 주파수 계속 들려주면 손상된대요. 그래서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면 가정이니까 청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청력 손실이 됐으니까 귀의 소리도 감소되겠죠.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dB 이상이 발생한다면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다면 귀의 소리도 사라집니다. 안 들려요. 네. 좋았어. 마지막. 자, 그래서 귀의 소리는 마이크로폰을 웨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답니다. 웨이도에 장착하여 측정. 그러니까 18번 문제에 거기 있네. 거기 웨이도에 장착했네. 마이크로폰이. 그래서 이 귀의 소리 측정을 활용한다면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협조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귀의 소리는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 기술은 이거겠죠? 신생아의 족이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 위한 있네. 목적은 바로 뭐겠어? 앞에죠? 그죠? 바로 신생아의 청력 이상 조기의 발견. 이게 목적이죠. 신생아 같은 건 도와줄 수 없잖아. 신생아야, 오른쪽에 들리냐, 왼쪽에 들리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에서 이용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신생아에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 자, 기억은 청세포의 능동적인 소리래. 왜 능동적인 소리라면 특별한 자극 없이 지 스스로 나타나니까. 근데 얘는 지금 자극을 가했을 때니까 이미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한쪽 귀에 외부 자극 소리를 가했을 때 한쪽 귀에 소리가 나는 건 자극이 있으니까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쪽 귀는 자극이 전혀 없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정답이죠. 반대쪽 귀에는 자극이 없는데도 발생해서 뭘까? 능동적으로 난 거지.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능동적으로 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요거. 자,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명심할 건 X축과 Y축을 먼저 체크합니다. 주파수, 음합 이렇게 체크해야 돼.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돼. 그래야 된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X축의 이쪽으로 갈수록 주파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크구나. 그러니까 F하고 F1, F2 나왔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크죠. F1은 얼마야? 3.2 맞죠? 얘가 3.2, 얘가 얼마? 3.7. 오른쪽 가서 더 커지죠? 위로 갈수록 뭐가 된다? 음압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됐죠? 그래프가 나오면 X축, Y축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귀의 소리는 F1, F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한다. 저거 딱 속기 좋죠? 그래프만 보면 어떻게 써? 오른쪽으로 가니까 F1 발결, F2, 그 다음 F2, F1, F2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X축이 뭐야? 주파수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죠? 주파수니까 F1이 주파수가 요거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이거잖아. 틀렸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써? 외부 자극 소리가 난 뒤 외부 자극이 청세포를 자극하면 지가 수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귀의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귀의 소리가 먼저 날 수가 없어요. 외부 소리가 들리면 청세포가 자극이 되고 그러면 청세포가 수축, 이완하면서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틀렸네. 웨이도가 막히면 측정할 수 없죠. 왜냐면 웨이도에 마이크로폰을 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3번도 속기 딱 좋지요. 그죠?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 귀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에 10 정도의 자극 소리를 주면 여기에 10이 딱 들려요. 그러면 이건 자극 소리지. 그죠? 하지만 여기에 8, 7, 6은 뭐야? 8, 7, 6은 메아리죠. 메아리. 이게 자극 소리고. 그죠? 자극 소리. 그런데 단순히 메아리로만 보기 어렵다고 그랬지. 왜냐면 거기에 이 10보다 더 큰 음압이 보인다고요. 13.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귀의 소리죠. 귀의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 귀에는 자극 소리, 귀의 소리, 메아리 소리가 세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 메아리, 귀의 소리가 같이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아까 했죠. 그 다음 5번 스피커를 통해서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한다고 그랬죠. 맞는 말. 다음 니는 귀의 소리입니다. 검사받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놈, 이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고유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있대요. 저 소음성 난청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귀의 소리를 재보고 귀의 소리의 음함, 주파수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했답니다.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나는 소리죠. 인공 달팽이관이 아니라 청세포가 파괴되면 더 이상 귀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휴식하겠어요.